이번 주말 김장이다. 다 내려와라. 시어머니의 단 한 줄 카톡. 28년째 반복되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200포기 김장하지만 실제로 먹는 건 30포기. 나머지 170포기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먹지도 않는 걸 왜 200포기나 담가요? 자식들 줘야지. 사돈에도 보내야지. 이웃에도 나눠야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박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늦가을 햇살이 베란다 창으로 들어와 먼지 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핸드폰 진동음이 그 평화를 깨뜨렸다. 시댁 단체 카톡방. 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주말 김장이다. 다 내려와라. 시어머니 윤말순 여사의 단 한 줄. 답장은 이미 올라오기 시작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기계적인 답변들. 서연도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를 치고 보냈다. 55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친 단어가 아마 이 네일 것이다. 여보, 또 김장이래?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남편 강민호가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냥 다녀와. 나도 같이 갈게.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1년에 한 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봄에 배추 모종 심으러 내려가고 여름 내내 잡초 뽑으러 왔다 갔다 하고 가을엔 배추 솎아내고 벌레 잡고 가리고 이제 김장. 이 모든 게 1년에 한 번 안에 포함된 거라고? 민호 씨는 김장날만 가면 되니까 1년에 한 번이지. 난 아니야. 에이, 그래도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28년 결혼 생활이 가르쳐 준 것. 이 남자는 절대 엄마 편을 떠나지 않는다. 시집 오던 첫 해가 떠올랐다. 서연의 친정은 김장을 하지 않는 집이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다. 먹고 싶으면 사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냐. 그런 집에서 자란 서연에게 시골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200포기 배추는 충격 그 자체였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어머니, 이걸 다 김장하신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그 원래라는 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원래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철벽 같은 논리였다. 절인 배추 사다가 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 손으로 심은 걸로 해야 김치지. 사 먹는 건 맛이 없어. 약품 범벅이고. 문제는 그 내 손의 정이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내 손에는 며느리들의 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배추 씻는 것부터 양념 버무리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며느리들의 노동이 필수였다. 서연은 베란다로 나가 작년에 받아온 김치통들을 봤다. 10개 중 8개는 아직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남편도 아이들도 김치를 잘 안 먹는다. 외식하면 김치 안 먹고 집에서도 그냥 반찬 가게 김치를 더 좋아한다. 그럼 왜 200포기를 담그는 거지? 답은 뻔했다. 자식들 줘야지, 사돈 집에 보내야지, 이웃에 나눠야지. 시어머니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한 200포기였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큰올케 최은주였다. 서연 씨, 이번 주말 갈 거지? 네, 언니. 언니도 오시죠? 당연하지. 근데 난 좀 늦을 것 같아. 오전에 일이 있어서. 늦는다는 건 제일 힘든 배추 씻기는 피하고 온다는 뜻이었다. 서연도 그 수법을 알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다들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니까.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재킷을 걸쳤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형이랑 당구 좀 치고 오기로 했어. 김장 준비는? 아, 그건 다음 주잖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그래, 당신에겐 그날 가서 하면 되는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시작됐어. 장화 확인하고, 고무장갑 새로 사고, 김장 앞치마 찾아내고, 허리 보호대 준비하고, 창밖으로 마른 가을 하늘이 보였다. 저 맑은 하늘 아래서 또다시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허리 꺾어가며 배추를 씻어야 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선 또 김치통을 정리하고 몇 달 뒤엔 또 버리고.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원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이상한 세계. 며느리의 허리가 부러져도 손이 갈라져도 그게 원래라면 참아야 하는 세계. 서연은 차가운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올해도 또 그 원래를 위해 내려가야 한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결혼 초기를 떠올리면 그나마 나았다. 시댁 김장날엔 사람이 북적였다. 큰 올케 최은주, 작은 올케 한미정, 시누이 신지영까지 모두 모였다. 여자 5이 마당에 둘러앉아 배추를 씻을 때면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다. 아이고, 물이 너무 차갑네. 언니, 손 좀 녹이고 해요. 괜찮아, 빨리 끝내야지. 며느리들끼리 주고받는 위로가 있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며느리가 셋이니까 하며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년뿐이었다. 서연아, 이번 김치 좀 가져가라. 김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잔뜩 실어주었다. 트렁크가 꽉 찰 정도로. 처음엔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한 해 먹을 김치를 주시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에 와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가 줄지 않는 것이다. 민호 씨, 김치 안 먹어? 응, 나 요즘 김치 별로야.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급식에서 먹는 김치가 더 맛있다며 집 김치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서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결국 김치통 하나씩 개봉할 때마다 반 이상은 버려야 했다. 더 기막힌 건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였다. 너희는 김치를 잘 안 먹더라. 작년 김장날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그럼 당연히 덜 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논리는 정반대였다. 그래도 자식들 집에 보내야지. 사돈에도 한 통씩 보내야 하고 동네 어른들도 기다리시는데 200포기는 해야 돼. 서연은 속으로 계산해봤다. 시댁 식구들이 실제로 먹는 김치는 많아야 30포기 정도. 나머지 170포기는 체면과 자존심을 위한 김치였다. 윤말순 여사님 김치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여보, 우리 김치 좀 줄이면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자부심 가지시는데. 자부심은 알겠는데 우리가 먹지도 않는 걸 왜? 1년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나이 드신 분 기분 좀 맞춰드리면 안 돼? 기분 맞추려고 며느리 허리를 내주냐.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서연은 삼켰다. 28년 결혼 생활이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지혜.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기분은 며느리의 건강보다 중요하다. 베란다로 나가 김치통들을 확인했다. 작년 이맘때 받아온 김치 10통 중 8통이 그대로였다. 유통기한이 지나 군내가 나기 시작한 것도 있었다. 서연은 큰 봉지를 가져와 버릴 김치를 담기 시작했다. 1통, 2통,
세 통? 차가운 김치를 봉지에 쏟아내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씻은 배추들, 소금에 절이고 양념 버무리느라 온종일 허리 굽혔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지금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고 있었다. 엄마 뭐해? 큰딸이 베란다로 나왔다. 김치 버리는 중이야. 또 작년에도 버렸잖아. 먹질 않으니까. 그럼 할머니한테 적게 담그자고 하면 되잖아.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25살 딸아이는 아직 모른다. 이 집안에서 할머니한테 그러면 되잖아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넌 나중에 시집 가면 알게 될 거야. 난 김장 같은 거 안 할 건데 사 먹으면 되지. 딸의 당당한 말이 부러우면서도 걱정됐다. 저 아이도 언젠가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라는 말 앞에서 무릎 꿇게 될까?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아, 이번 김장 때 젓갈 많이 사와. 작년엔 젓갈이 부족해서 맛이 안 났어. 네, 어머니. 그리고 고춧가루도 좋은 걸로 사고. 싸구렸으면 색이 안 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맛이 안 났다고? 그럼 작년에 담근 김치는 다 먹었다는 말인가? 서연은 방금 버린 8통의 김치를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다시 거실로 들어오니 남편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 이거 봐. 요즘은 김치도 로봇이 담근대. 로봇이? 응, 공장에서 자동으로 다 한대. 위생적이고 맛도 일정하고. 서연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다. 깨끗한 공장,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아무도 허리 아파하지 않는 모습. 우리도 저런 김치 사 먹으면 안 돼? 서연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공장 김치는 김치도 아니라고 하시잖아.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집에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시어머니의 자존심이고 전통이고 며느리가 당연히 바쳐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 뒤면 또 그 지옥이 시작된다. 먹지도 않을 김치를 위해 또다시 허리를 꺾어야 한다.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쓰러질 때까지?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부터는 배추를 직접 심어야겠다. 5년 전 봄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던진 폭탄이었다. 온 가족이 모인 시아버지 제사날 저녁상을 치우던 중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올케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요즘 시장에서 파는 배추는 믿을 수가 없어. 농약을 얼마나 치는지. 우리가 직접 심어서 키우면 안전하잖아. 하지만 농사는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작은 올케 미정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시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뭐가 어려워? 씨 뿌리고 물 주면 되지. 동네 김씨 아줌마가 밭을 빌려준대. 거기다 하면 돼.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장도 벅찬데 이제 농사까지? 하지만 아무도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신우이 지영은 어머니가 좋으시면 저야. 하며 슬그머니 빠졌고 남편들은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하며 동조했다. 결국 그해 4월 서연은 생전 처음으로 밭에 나갔다. 이렇게 큰 밭을요? 눈앞에 펼쳐진 300평 밭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200포기 심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자, 먼저 밭 갈아야 해. 밭 가는 건 동네 아저씨가 경운기로 해주었지만 그 후가 문제였다.
일학 만들기, 비닐 씌우기, 모종 심기. 모든 게 서연에게는 낯선 중노동이었다. 서연아, 간격 맞춰서 심어야 해. 너무 붙이면 안 돼. 시어머니는 감독처럼 지시만 했다. 실제로 무릎 꿇고 땅을 파고 모종을 심는 건 며느리들 몫이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농사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다. 언니, 나 못하겠어. 허리가 너무 아파. 미정이 울상을 지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했어. 은주가 위로했지만 그녀도 얼굴이 창백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들에게 농사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배추는 심었다고 끝이 아니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내려와서 물 줘야 해. 서연아, 벌레 생겼대. 와서 잡아야 해. 서연아, 김매기 해야 해.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매주 시골을 오가야 했다. 왕복 3시간. 기름값만 해도 상당했다. 남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떡하냐? 서연은 묻고 싶었다. 당신은 왜 안 가냐고. 왜 늘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냐고. 하지만 그런 질문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여름이 되자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어머니, 너무 더워요. 오늘은 그만할까요? 서연이 땀을 닦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벌레는 기다려주지 않아. 다 잡아야 해. 뙤약볕 아래서 배추잎을 한 장씩 들쳐가며 벌레를 잡았다. 청벌레, 배추 흰나비 애벌레, 진딧물. 끝이 없었다.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이 따갑고 가려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키운 배추인데 김치가 맛있겠지?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맛있으면 뭐해요. 먹지도 않는데. 실제로 그의 김장김치도 결국 절반 이상 버렸다. 베란다에서 썩어가는 김치를 버리면서 서연은 허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내가 무릎 꿇고 심은 배추. 내가 땡볕에 물 주고 벌레 잡은 배추.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수확한 배추. 그 모든 게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고 있었다. 엄마, 왜 울어? 작은 아들이 물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니야. 그냥 눈이 따가워서. 거짓말이었다. 서글펐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부조리한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나 정말 힘들어. 농사까지는 너무한 것 같아. 그래. 그럼 어머니한테 말해볼까? 진짜? 서연은 잠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은 전혀 달랐다. 어머니, 서연이가 농사일이 좀 힘든가 봐요. 제가 잘 달래볼게요. 달래다니.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투정 부리는 아이인가? 서연아, 어머니가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 오래만 하자. 응? 오래만이라는 말을 서연은 이미 3년째 듣고 있었다. 작은 올케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나 올해는 농사 못 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정말? 병원 가봤어? 응. 의사가 당분간 무리하지 말래. 부러웠다. 아프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다는 게. 서연도 허리가 아팠지만 며느리가 아프다는 건 이 집안에서 핑계로 치부될 뿐이었다. 큰올케도 슬슬 빠지기 시작했다. 서연 씨, 미안한데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시댁에 일이 있어서. 결국 농사일의 대부분은 서연 혼자 몫이 되어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심은 배추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일한 건 서연이었다. 가을이 되어 배추를 수확하던 날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저 하늘은 자유롭게 떠다니는데
나는 왜 이 땅에 묶여 있을까? 서연아,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해. 해지기 전에 다 해야 해. 시어머니의 재촉에 서연은 다시 허리를 굽혔다. 묵직한 배추를 하나씩 뽑아 올릴 때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비명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도 모른 척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농부가 아니다. 나는 아내이고 엄마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다. 그런데 왜 나는 먹지도 않을 김치를 위해 농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 굴레를 끊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올해는 유난히 몸이 힘들었다. 서연은 지난달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MRI 결과 디스크가 악화되어 있었다. 당분간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허리 숙이는 일도 피하세요. 의사의 말이 우습게 들렸다. 이번 주가 김장인데 허리를 안 숙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의사에게 그런 사정을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정 힘드시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수술? 그 무서운 단어 앞에서도 서연은 김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목요일 저녁 큰올케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미안한데 이번 주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언니? 큰애가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병원 입원했어. 독감인가 봐. 서연은 잠깐 말을 잃었다. 은주의 큰아이는 고등학생이었다. 열이 난다고 엄마가 꼭 붙어 있어야 할 나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자식 핑계는 이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면죄부였으니까. 아이고, 큰일이네요. 애 먼저 돌보세요. 정말 미안해. 서연 씨 혼자 하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작은 올케도 오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또 벨이 울렸다. 이번엔 작은 올케 미정이었다. 언니, 나 이번에 안 갈래. 미정 씨도? 응.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작년에도 다 버렸잖아. 우리 집도 이제 김치 안 먹어. 시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할 거야.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래도 혼자 가기는. 언니 미안한데 우리가 계속 받아주니까 어머니도 계속 하시는 거야. 이번에 다 안 가면 어머니도 포기하실 거야. 미정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다. 언니도 이번엔 빠져. 몸도 안 좋다면서. 나는 민호 씨가 가자고 할 거야. 형부가 가면 형부가 하라고 해. 왜 맨날 언니만 고생해? 미정이 전화를 끊고 나니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봤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민호는 킥킥대며 웃고 있었다. 여보, 큰 올케랑 작은 올케가 이번에 못 온대. 응? 왜? 은주 언니는 애가 아프고 미정 씨는 그냥 안 온대. 아, 그래? 그럼 우리만 가면 되지. 우리만 가면 되지. 그 가벼운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우리만 가서 어떻게 200포기를 해? 에이, 어머니가 알아서 조절하시겠지. 서연은 남편을 알았다. 저 사람은 절대 어머니에게 줄이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든 부담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토요일 아침 시댁으로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고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다. 허리 보호대를 2개나 차고 왔지만 벌써부터 욱신거렸다. 시댁 마당에 도착하니 예상대로였다. 산더미 같은 배추가 쌓여 있었다. 어머, 서연이만 왔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주는 애가 아프다고 하고 미정이는 올해부터 김장 안 한다고 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전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 김장을 안 한다고?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 먹어요. 사 먹는 건 김치가 아니야. 아니, 그럼 이 많은 걸 누가 다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다. 어머니, 올해는 좀 줄여서 하시죠. 줄이긴 뭘 줄여? 동네 사람들도 기다리고 사돈네도 보내야 하는데. 서연은 한숨을 삼켰다. 역시나였다. 시어머니에게 김장은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다. 그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연례 행사였다. 서연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더 열심히? 매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뭘 더 열심히 하란 말인가. 배추 씻기가 시작됐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칼로 베는 것 같았다. 혼자 하려니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를 씻었는데 아직 190포기가 남아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서연이 잠시 허리를 펴려 하자 시어머니가 눈치를 줬다. 벌써 힘들어? 이제 시작인데. 남편은 어디 있나 둘러보니 마당 한쪽에서 시아버지 친구분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 집사람이 김장하네. 하하.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서연에겐 비수처럼 박혔다.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나 대신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점심 준비 좀 해라. 손님들도 있으니 넉넉히 해. 김장하다 말고 이번엔 밥까지.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눈물이 났다. 창밖으로 남편이 보였다. 여전히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28년 전 결혼식 때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던 그 다정한 남자는 어디 갔을까?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그저 어머니 편에서 아내를 혹사시키는 낯선 사람 같았다. 오후가 되어도 배추는 끝이 없었다. 해는 기울어 가는데 아직 절반도 못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다. 여보, 좀 도와줘. 서연이 간신히 말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나는 양념 나르는 거 도와줄게. 배추는 내가 하고. 무거운 건 자기가 한다는 듯이 말했지만 서연은 알았다. 양념통 몇 개 나르는 게 전부일 거라는 걸. 해가 저물 무렵 서연은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직도 씻지 못한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모두가 빠져버렸구나.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거대한 김장이라는 굴레에서 결국 끝까지 남은 건 자신뿐이라는 걸. 올케들은 이미 탈출했고 남편은 애초에 방관자였고 시어머니는 명령자일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고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이 내 손인가 싶을 정도로 처참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정말 언제까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베개에 머리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새벽 3시 서연은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대화로는 안 된다. 28년 동안 깨달은 진실이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었다. 그저 불평불만, 투정, 게으름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줄이자고 하면 전통이 나오고 힘들다고 하면 너만 힘드냐가 돌아온다. 안 먹는다고 해도 줘야 한다로 끝난다. 이 무한 루프를 깨뜨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어머니가 스스로 김치가 맛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김장 양념 재료들을 살펴봤다. 멸치 액젓, 새우젓, 까나리 액젓, 굴, 생강, 마늘. 시어머니의 레시피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 변하지 않는 맛이 시어머니의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을 건드려야 해.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시어머니 말을 따르되 아주 작은 변화를 줄 것이다. 누가 봐도 서연 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맛은 확실히 달라질 정도로. 일요일 아침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다. 서연아, 멸치 액젓은 이만큼 넣어. 시어머니가 국자로 보여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서연은 고분고분 따랐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빨리 액젓을 한 국자 더 부었다. 새우젓은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린 순간 새우젓을 듬뿍 더 넣었다. 새우젓이 많으면 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처음엔 잘 모른다. 시간이 지나 익으면서 서서히 맛이 변하는 것이다. 소금은 어머니가 하신 대로 했어요. 거짓말이었다. 소금을 한 줌 더 넣었다. 짜면 처음엔 간이 잘 맞네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짜서 못 먹겠네가 된다. 시어머니가 돌아와 맛을 봤다. 오늘은 좀 센 것 같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맛있지. 서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도 느꼈다. 평소와 다르다는 걸.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감독했기에 뭐라 할 수 없었다. 어머니, 고춧가루는요? 평소대로 넣어. 서연은 고춧가루를 넣으며 살짝 굵은 고춧가루를 섞었다. 식감이 거칠어지고 나중에 텁텁한 맛이 날 것이다. 김장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서연 혼자 200포기 가까이 담그느라 죽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을까? 서연아, 수고했어. 이렇게 많이 담그니 든든하네.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전 그냥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일부러 강조했다.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것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것이다. 민호야, 김치통 차에 실어라. 서연이네 갈 거 20통은 실어야겠다. 20통이나요? 서연이 놀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끝났다. 20통이면 충분하다. 온 가족이 이 김치의 특별한 맛을 경험하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수고했어. 올해는 유난히 힘들었지? 응.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모를 거야. 이것이 마지막 김장이 될 거라는 걸. 집에 도착해 김치통을 내리면서 서연은 하나를 열어봤다. 겉보기엔 평소 시어머니 김치와 똑같았다. 빨간 양념이 배추를 감싸고 있는 모양새도 색깔도 완벽했다. 일주일 후가 기대되는군. 서연은 김치 냉장고에 통을 차곡차곡 넣었다. 그리고 일부러 하나는 실온에 두었다. 빨리 익으라고. 3일 후 첫 번째 신호가 왔다. 여보, 이번 김치 맛이 좀 이상한데? 남편이 김치를 먹다 말고 물었다. 왜?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아니, 너무 짜. 그리고 뭔가 비린내도 나고. 어머니가 올해는 간을 세게 하셨나 봐. 서연은 모르는 척했다. 5일 후 큰올케에게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이번 김치 받았어? 네, 언니.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못 먹겠다는데? 너무 짜고 비려서. 정말요? 우리도 그래요. 이거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언니가 직접 말씀드리세요. 전 어머니 앞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였다. 자신은 절대 주도하지 않는다. 불만은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게 한다. 일주일 후 작은 올케 미정도 연락해 왔다. 언니 다행이다. 안 갔길 잘했어. 왜? 우리 형부가 김치 먹어봤는데 버렸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어머, 그 정도야?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입맛이 변하신가 봐. 바로 이거였다. 서연이 원했던 반응. 어머니의 입맛이 변했다는 해석. 며느리 탓이 아니라 어머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신우이 지영도 결국 폭발했다. 올해 김치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평소 어머니 편만 들던 신우이까지 이렇게 나오니 판은 완전히 기울었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다. 베란다에 김치통들이 보였다. 올해도 버려질 김치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 김치들이 스스로 일을 해낼 것이다. 맛없는 김치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김장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도 자부심도 모두 맛 앞에서는 무력하니까. 서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시댁 단체 카톡방이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김치 잘 먹고 있다는 안부들이 올라올 시기인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반격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김장을 끝낸 지 열흘이 지났다. 서연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여보, 이번 김치 먹어봤어? 응, 왜? 이게 김치야? 나 못 먹겠던데. 남편이 김치통을 열어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먹더니 곧바로 싱크대에 뱉었다. 퇴? 이게 뭐야? 비린내가 이렇게 나는데? 어머니가 새우젓을 좀 많이 넣으신가 봐. 많이 넣은 정도가 아니야. 이건 상한 것 같은데?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뭘 알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형님이었다. 형? 네. 김치요? 저도 먹어봤는데. 네, 맞아요. 이상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서연을 쳐다봤다. 형네도 난리야. 형수가 화났대. 김치 20통 받았는데 하나도 못 먹겠다고. 큰올케가 안 왔으니까 그런가 보네. 뭔 소리야? 큰올케가 늘 새우젓 양을 봐줬거든. 이번엔 어머니랑 나 둘이서만 했잖아. 서연은 교묘하게 책임을 분산시켰다. 자신만의 잘못도 아니고 시어머니만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너희도 김치가 이상하니? 어머니, 저희도 잘 못 먹고 있어요. 아니, 내가 보는 앞에서 했는데 왜 이래?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했는데. 서연은 계속 시키신 대로를 강조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혹시 내가 양념량을 잘못 말했나? 어머니가 매년 하시던 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랬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78세.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나이였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신우이 지영이 직접 시댁에 들렀다가 서연의 집에 왔다. 올케, 엄마한테 갔다 왔어. 어머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근데 올케, 솔직히 말해봐. 정말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한 거야? 서연은 지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신우이, 내가 28년 동안 김장하면서 한 번이라도 어머니 말 안 들은 적 있어? 그건 아니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멸치액젓 이만큼, 새우젓 이만큼, 다 어머니가 국자로 보여주신 만큼 넣었다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옳게 잘못은 아닌 것 같네.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저녁 무렵 시댁 단체 카톡방이 폭발했다. 큰올케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김치는 정말 못 먹겠어요. 작은올케 맞아요. 저희 친정에서도 왜 이러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어요. 신우이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나눈 것도 다시 걷어와야 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맛없는 김치를 매개로 터져나왔다. 시어머니, 내가 실수를 했나 보다. 올해는 김치를 버려야겠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패배를 인정했다. 남편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나 어머니한테 가봐야겠다. 왜? 형이 어머니한테 전화했대. 이참에 김장 그만하시라고. 형님이? 서연은 놀랐다. 그 효자 큰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응. 형수가 엄청 화났나 봐. 받은 김치 다 버렸대. 애들도 못 먹겠다고 하고. 남편이 나간 후 서연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음식으로 장난친 것, 시어머니를 속인 것.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다. 해방감. 밤 10시 남편이 돌아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어머니가 뭐래? 내년부터 김장 안 하신대. 정말? 응. 많이 상심하셨어. 50년 넘게 해온 건데 올해 이렇게 망쳐서. 자기가 늙었나 보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있지. 남편이 서연을 쳐다봤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양념 넣을 때 내가 좀 이상했다고. 이상하다니? 평소보다 뭘 많이 넣는 것 같았다고.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닐까? 나는 매년 하던 대로 했어. 그래. 어머니도 확실하진 않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모든 건 시어머니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으니까. 다음 날 동네 이웃 김씨 아줌마를 마트에서 만났다. 서연 씨, 그 김치 말이야. 네, 아주머니. 올해는 좀 이상하더라. 남편이 한 입 먹고 뱉어버렸어. 죄송해요. 어머니가 올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말순 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작년까지는 맛있었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윤말순 여사의 김치 솜씨가 끝났다는 소문이 동네를 돌았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며칠 후 서연은 베란다에 김치통을 정리했다. 20통 모두 버려야 했다. 김치를 봉투에 담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28년 동안 해마다 버려왔던 김치.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다. 내년부터는 김장을 하지 않을 테니까. 쓰레기 봉투를 묶으면서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작은올케 미정이었다. 언니 들었어? 어머니가 김장 그만하신대. 응, 들었어. 언니가 한 거지? 뭔 소리야? 알아. 언니가 뭔가 했을 거야. 하지만 잘했어. 우리 모두를 구해준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다. 언니 고마워. 정말로.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내년 이맘때는 저 하늘 아래서 김장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서연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김장의 후폭풍은 여전히 시댁을 흔들고 있었지만 서연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도 짧게 끝냈다. 서연아, 나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50년 넘게 해온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평생의 자부심이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진 충격이 컸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남편이 김치를 다시 꺼냈다. 서연은 놀랐다. 이미 못 먹겠다고 했으면서 왜 또 꺼내는 걸까? 뭐 하는 거야? 아니, 정말 이렇게 맛이 없나 싶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셨는데. 남편은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3초도 안 되어 싱크대에 뱉어냈다. 퇴?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왜 농사를 지어? 왜 그 고생을 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진짜 화가 난 것 같았다. 썩은 새우 냄새가 나잖아. 이건 김치가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지. 서연은 조용히 지켜봤다.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다. 내일 어머니한테 가봐야겠다. 왜? 이참에 정리를 해야 해. 매년 이 난리를 칠 수는 없잖아. 서연은 놀랐다. 28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에게 반대 의견을 낸 적 없던 남편이 정리를 하겠다고? 다음 날 오후 남편은 정말로 시댁에 갔다. 서연도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왔니? 어머니, 김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그 얘기니? 내가 실수했다고 했잖아. 실수가 아니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이 직접 그만하라고 말하다니. 뭐? 그만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치도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어요. 형님네도, 우리도, 지영이네도 다 버렸어요. 그건 올해만. 작년 김치도 다 버렸어요. 재작년도요. 어머니, 이제 아무도 어머니 김치 안 먹어요. 직격탄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야, 너까지 이러는 거니? 어머니, 서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허리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200포기씩 담그라고 하시면 그게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내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랐다.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김치는 사 먹으면 됩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서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남편이 먼저 말했다. 짐이 아니라 고집이었어요. 어머니 체면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했어요. 그때 큰아들 부부가 들어왔다. 형수 은주의 표정도 단호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너도? 2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김치 때문에 매년 허리 끊어지게 일했는데 그 김치를 다 버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번갈아 봤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무슨 말버릇이냐고 호통쳤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맛없는 김치라는 실패가 시어머니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 은주가 계속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윤말순 씨가 이제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근다고 수군거려요. 치명타였다. 시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면이었는데 그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작은아들 부부도 왔다. 미정은 시원하게 말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김장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안 할 거고요. 신우이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그만하는 게 맞아요. 우리 다 나이 들었어요. 사면 초가였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알았어. 알았어. 안 해. 다시는 안 할게. 시어머니가 드디어 항복을 선언했다. 5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뭐가? 그동안 내 고생을 모른 척했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서연은 남편을 봤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기분 맞추느라 너를 희생시켰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28년 만에 사과.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다. 근데 있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어머니가 실수한 거 맞아? 서연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정말 알고 싶어? 아니, 아니야. 됐어.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기로 한 것일 수도. 그날 밤 시댁 단체 카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올해부터 김장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나도 이제 늙었나 봅니다. 공식적인 종전 선언이었다. 올케들의 답장이 빠르게 올라왔다.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모두가 원했던 결말이었으니까.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끝났다. 28년의 김장 노동이 끝났다. 시어머니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끝났다. 그것도 서연이 직접 대들거나 싸우지 않고 김치 스스로 일을 해낸 것이다. 작은 올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우리 내일 축하 모임 할까? 해방 기념일이야. 키읔키읔키읔.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해방이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도 있었다. 시어머니의 무너진 자존심, 50년 전통의 종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한 시대의 끝을 본 것 같아 묘한 기분이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은 절대로 며느리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김장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12월의 첫 주말, 서연은 늦잠을 잤다.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자본 건 결혼 후 처음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김장 후속 작업으로 정신없었는데 올해는 달랐다. 여보, 일어났어? 남편이 커피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다. 응, 늦잠 잤네. 괜찮아.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아무 계획 없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이 평범한 말이 얼마나 특별한지 남편은 모를 것이다. 28년 동안 이맘때 주말은 항상 시댁과 관련된 일정으로 빼곡했으니까. 서연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니 주말 예능이 나오고 있었다.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나야. 그냥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너희들 고생시키고. 서연은 놀랐다.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하다니.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28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시집살이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을까? 나이 들어서야 깨닫네. 서연은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꿈 많은 젊은 여자였다.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죠. 서연아, 그동안 미안했어. 50년 만에 사과였다. 서연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가슴이 먹먹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죄책감도 있었다. 김치에 몰래 양념을 더 넣은 것, 시어머니를 속인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해방감이었다. 이제 내 주말은 내 것이다. 봄에 모종 심으러 안 가도 된다. 여름에 잡초 뽑으러 안 가도 된다. 가을에 배추 수확하러 안 가도 된다. 겨울에 김장하러 안 가도 된다. 1년 365일이 온전히 내 것이 된 것이다. 오후에 작은 올케 미정이 집으로 왔다. 언니 축하해. 미정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이게 뭐야? 해방 기념 케이크. 큰 올케도 온대. 잠시 후 은주도 도착했다. 새 며느리가 모처럼 시댁 얘기 없이 모였다. 언니 진짜 대단해. 은주가 감탄했다. 난 20년 동안 못한 걸 언니가 해냈어. 뭘 내가 했어. 김치가 맛없었을 뿐이야. 서연이 시치미를 뗐지만 올케들은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언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50년 넘게 담근 김치가 갑자기 그렇게 맛이 없어질 리 없잖아. 그래도 증거는 없지.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증거가 필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은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어. 언니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새 여자는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시댁 눈치 보지 않는 해방된 며느리들의 웃음. 근데 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해. 은주가 말했다. 50년 자부심이 한 번에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대화가 통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말했어? 줄이자, 힘들다, 안 먹는다. 한 번이라도 들어줬나?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버텼어.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거야.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장을 꺼냈다. 한 달 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봤다. 이 굴레를 끊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 아래 새로 적었다. 방법은 있었다.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로. 직접 대들지 않고 상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나는 비겁했을까? 아니다. 나는 현명했다. 28년의 세월이 가르쳐준 생존 방식이었다.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건 해방감이다. 이제 내 주말은 내 것이다. 내 시간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나쁜 며느리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전통이라는 굴레에 묶여 평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일기를 덮고 서연은 창밖을 봤다. 겨울 저녁의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저 하늘처럼 자유롭게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뭐해? 그냥 있어. 왜?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엄마 좋아하는 배우 나오는 거 개봉했대. 그래, 좋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서연에겐 특별했다. 이제 주말에 딸과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 시댁 눈치 안 보고 김장 준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여보, 내일 뭐 할까?
글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집에서 쉬자. 넷플릭스나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주말.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시댁 단체 카톡방을 봤다. 조용했다. 더 이상 이번 주말 내려와라는 메시지는 없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TV에서는 한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사회자가 밝게 말했다. 요즘은 김치도 다양하게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서연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사 먹으면 된다. 먹고 싶으면 사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 그게 정상이다. 먹지도 않는 걸 위해 나이 들어서도 허리 굽혀야 하는 전통이라면 그건 전통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 멈춰야 했고 이번엔 제가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50대 중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고 깨끗한 눈. 모든 것을 덮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눈. 서연은 그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28년 만에 진짜 자유. 그 자유가 눈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느껴졌다.